오늘 저는 연설에 앞서서 국민들께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종교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인들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합니다.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요즘 들어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셔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염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검찰 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회의만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의 대화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증오심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 탓을 할 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 책임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에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 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하명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처럼 보입니다. 전임 정권 수사에 전위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의를 더해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간첩 조작과 총풍과 세풍과 찻대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단 한 차례 역사적 반성도 없이 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구구 아스팔트 선봉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철회하기 바랍니다. 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 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 장악을 넘어 언론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 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들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